안녕하세요, 머니독입니다. 2020년대 가장 큰 이슈이자 산업적 성장은 역시나 테슬라가 주도하는 전기자동차 시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그룹은 사실 전기자동차 제조기업이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는 원가의 약 4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고 자동차 본연의 역할인 주행거리와 새롭게 추가되는 자동주행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들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기초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기존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배터리를 개발하고 공장을 세워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만한 여유가 있진 않습니다. 마켓 쉐어를 타사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혹은 아직 혼란한 전기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강자가 되기 위한 개발을 위해 당장의 효율이 좋은 배터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효율이 좋은 배터리들과 그 배터리를 생산하는 몇몇 기업들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배터리 회사가 어느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하는지 알면 배터리 관련주 투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론이 길었군요.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 회사별 전기차 배터리 납품 업체는 어디일까? 입니다. 자동차의 클래식은 역시 유럽이죠. 유럽부터 짚고 넘어가 봅시다. 폭스바겐은 유럽의 전기차 업체 중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간 회사입니다. 폭스바겐은 파우치 배터리를 사용하다 자사 전기차에 각형 배터리 적용을 확대한다고 선언하면서 본래 파우치 배터리를 생산하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울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CATL은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회사로 유명한 다임러 자동차 그룹입니다. 다임러는 CATL과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향후 출시되는 전기차에 CATL의 배터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물량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공개 입찰한다는 원칙 역시 합의되었습니다. 벤츠는 MEA 플랫폼을 도입하기 전만 해도 파우치 배터리를 사용했었지만 MEA 플랫폼을 도입한 후부터는 각형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벌써 유럽의 자동차 회사 두 곳이 각형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네요. 유럽의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요? 아우디를 살펴볼까요? 아우디 또한 MLB EVO 등의 자체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LB EVO에는 LG화학의 파우치형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추후 개발되는 다른 플랫폼들에는 CATL과 삼성 SDI에서 각형 배터리를 공급받는 계약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BMW로 넘어가 볼까요? BMW는 각형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삼성 SDI와 CATL에게 이후로도 배터리를 공급받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규모도 굉장히 커서 삼성 SDI와는 29년까지 29억 유로, CATL과는 31년까지 70억 유로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받는 계획을 맺었습니다. 우리에게 르노 삼성으로 익숙한 유럽의 르노 자동차 그룹은 LG화학에서 13년부터 지금까지 간판 전기차 조회의 배터리를 전량 공급받고 있습니다. 14년에는 차세대 장거리 전기차 공동 개발 양해 각서를 체결하기도 한 만큼 그 관계가 돈독하여 현재도 LG화학이 단독으로 파우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살펴보았으니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전통의 강자 GM은 LG화학에서 파우치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GM사의 볼트 EV가 세 차례나 화재 사고가 나는 등 두 회사 간의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우려 섞인 시선도 많았습니다만 올해 초 CES 2021에서 GM 연구 그룹 매니저인 메이 카이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약사를 세워 훨씬 효율적인 배터리인 얼티엄 배터리를 개발하였고 GM의 차세대 플랫폼인 얼티엄 플랫폼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혀 두 회사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GM과 미국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포드는 어떨까요? 포드사는 올해 초 자체적인 배터리 개발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으나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대표가 지난 23일 미국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에서 포드와의 합작을 감안했을 때 SK이노베이션의 현재 누적 수주량은 1000기가와트, 금액으로는 130조 원이 넘는다라며 수주 물량을 간접적으로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파우치 배터리에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포드사에도 강점인 파우치 배터리를 수출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GM과 포드, 미국 시장은 마무리를 해볼까요? 아 맞다, 이 기업이 안 넣을 수 없겠죠?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자체적인 배터리 생산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그 생산량이 필요량을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배터리 제조사들에게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로는 파나소닉과 LG화학에서 각형 배터리로는 CATL에게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유럽과 미국을 둘러보았으니 다음은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자동차 만드는 기술도 뛰어나지만 배터리를 제작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서 자국의 배터리 회사를 이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을 봐볼까요? 일본의 자동차라고 하면 역시 토요타죠. 토요타는 파나소닉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함에 힘써왔고 2025년에는 상용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집중하며 파나소닉과 CATL, BYD에게서 배터리 생산을 맡기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게 된다면 전고체 배터리를 앞세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를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중국으로 가볼까요? 중국에는 베이징 자동차 그룹인 BAIC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와 합작하여 중국의 현대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죠. BAIC의 각형 배터리는 CATL과 파라시스로부터, 원통 배터리는 구오슈안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BAAS를 위해 SK이노베이션과 합작으로 교체식 배터리를 위한 준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서 파우치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으며 기아자동차는 SK이노베이션에서 파우치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해보죠. 어떠셨나요? 자동차 회사들은 이렇게나 많은데 결국 그들이 이용하는 배터리 생산 업체는 그것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하지만 아직 배터리별 특 강점과 단점, 발전 방향과 같은 것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기에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미처 살펴보지 못한 배터리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새로 등장하게 될 배터리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